자, 마르크스가 본 자본주의 소유관계. 자, 마르크스는 1844년 경철수고에서 자본주의 생산에서 노동자의 측면에서 어떤 소유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으로 상품을 생산하지만 그 상품은 자본가의 소유이다. 그렇죠. 자기가 만드는데 자기가 갖지 못하죠. 노동자는 자신이 상품에 증식시킨 가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 즉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임금만 받는다. 그렇죠. 상품을 팔아서 자본가는 일부 이제 가치, 잉여가치라 그러는데요. 잉여가치의 일부만을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윤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이러한 법률관계는 노동자가 변경할 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부의 강제적인 힘, 즉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요된 거죠. 그래서 자본가들은 그 상품을 생산해서 노동자들에게 잉여가치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가져가서 그걸 축적을 하죠. 그래서 현재의 자본은 과거에 노동자를 고용해서 얻은 잉여가치죠. 과거의 잉여노동, 과거의 잉여가치, 죽어있는 노동에 형성된 자본에 의하여 새로운 노동력 상품이 구매되고 다시 잉여노동 부분이 착취된다. 지금 노동자는 영유를 상실한 자기가 가져야 될 부분을 갖지 못했죠. 잉여노동, 잉여가치의 일부만 가져갔으니까 과거의 노동의 성과에 의하여 새로운 또 다른 잉여가치, 잉여노동의 상실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근대적 소유권과 자유계약, 근로계약이죠. 근로계약에 의해서 맺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근로계약을 태워도 노동자가 노동을 할수록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용역도 될 수, 서비스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실 노동을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더 그걸 활용해서 풍요로워져야 되죠. 그리고 재화에 더 풍요로워지고 어떤 용역을 받으면 그 용역으로 인해서 더 자유로워져야 되겠죠.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더 즐거워야 되겠죠. 그런데 더 고통스럽죠. 힘들다. 안마를 해주는 사람은, 안마를 받는 사람은 자기는 편하겠지만 안마를 해주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은 고통스럽겠죠. 자신의 노동 결과물을 많이 박탈당하며 아울러 노동시간 동안 자유도 상실한다. 그렇죠? 노동할수록 노동의 결과물을 더 많이 박탈당하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유도 상실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자의 소외를 필연적으로 잉태한다. 노동자의 소유라는 건 자기가 만든 상품을 자기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 자기가 노동하는 시간 동안 자기 노정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자본가에게 통제받는다는 것, 그리고 노동하는 동안에 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간 동안에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전면적인 가능성, 전면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형태의 행동, 즉 분업, 전문적인 업무만 하죠. 8시간 일할 동안은 조립만 해야 되죠. 인간이 조립만을 위한 게 아닌데 8시간 동안은 조립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전면적인 개성이 발현되지 못한다. 노동자의 소외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착취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다. 독일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소유관계는 소유자가 생산수단 및 노동의 생산물과 관련된 타인에 대한 관계이다. 이 소유관계가 타인에 대한 관계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되고 또 자본과 자본가 사이에는 서로 상호 경쟁의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관계다. 돈을 버는 관계, 그죠? 자본을 축적하는 관계, 법률적 관계, 그러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 근로계약의 법률적 관계죠. 또한 사회적 관계. 노동자와 근로자가 단순히 거기에서 법률적, 경제적인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본가의 노동시간 동안 자본가의 통제에 따라야 되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 따르면 자본주의 생산에서 그 재산, 예를 들면 원료, 그죠? 생산 도구, 연료 이런 것들, 이런 생산 수단은 상품 생산의 조건이다. 즉 자본주의 소유관계는 자본론에서 보듯이 자본가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자들 사이에 생산 수단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관계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가들은 상호 경쟁을 하죠. 상호 경쟁을 한다. 상품을 생산하면서 상품 생산은 자본가들 사이의 상호 경쟁. 그리고 완성품을 만드는 자본가와 그 다음에 반제품을 만드는 자본가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 상품 생산은 그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결국 자본, 상품, 화폐는 자본가들, 노동자들, 소비자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관계이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자본주의 상품 생산을 통해 확장되는데, 이것이 확장될수록 어때요? 소수의 자본가에게 사적 소유가 집중되고 다수의 노동자는 사적 소유로부터 배제된다. 특히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더욱 그러죠. 엄청난 삼성의 기업주, 이건희, 이재용, 엄청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죠. 근데 노동자는 그 생산수단의 어느 일부분도 갖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이 증식시킨 가치, 즉 잉여 가치를 온전히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자본가가 없어져야 돼. 자기는 여전히 일을 하고, 그러려면 노동자가 자본가 대신에 스스로 자기를 고용해서 잉여 가치를 빼앗아가는 자본가 계급을 소멸시키는 거죠. 자본가가 없어져야 돼요. 잉여 노동을 착취받지 않으려면, 즉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길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이런 사적 소유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므로 자본주의의 발전 자체는 자본주의의 계급 대립을 격화시켜 스스로의 몰락을 재촉하게 된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주의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 그죠? 무덤을 파는 사람들 있죠. 장례를 치르고 매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본가는 자기를 매장시킬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반면에 이제 개인 및 공동체의 양도와 폐기, 생산수단에 대한 양도와 폐기가 제한되는 사회주의적 소유, 공동체적 소유죠. 자본주의가 전복된 직후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소유와 일부 구성원의 협동조합적 소유 형태를 띠지만 종국에는 전 구성원의 소유적, 전 인민적 소유라는 공산주의적 소유로 대체한다. 자본주의가 전복되면 이제 자본가들의 재산을 빼앗죠. 자본가들을 몰수를 하죠. 몰수해서 국가의 소유가 되겠죠. 일단 국가의 소유가 된다. 빼앗는 주체는 국가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영세 상공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적 소유 형태, 협동조합이 생기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국가가 소유하는 것도 이제는 그 전 구성원의 인민적 소유로 바뀌게 된다. 공산주의적 소유로 바뀌게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국가가 소유하는 것, 이 국가는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국가고 인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민들이 그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인민들의 소유로,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전환하고, 그거에 대한 지배권을 인민들의 결정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자본가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자본가가 없는 프롤레타리아 스스로 경영과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초창기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자기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조금씩 출연해가지고 출자해서 만드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산을 낸 만큼, 출자한 만큼 그 이익을 가져가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나중에는
자기가 낸 그 출자한 만큼의 재산만과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자기가 거기서 이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자금하고 상관없이 이윤을 배분하게 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갑니다. 사회주의 생산에서 직접적 생산자는 공동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의식적인 공동의 노동을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그 직접 생산자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자기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인민의 일원으로서 이 생산수단은 전체 인민이 가지기 때문에 자기도 그 소유자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유 내지 점유도 공동으로 하고 노동도 공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성과인 노동의 생산물도 공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취득한 생산물 중 기계는 어때요? 개인이 기계를 집에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공동체에 귀속된다. 자, 소비재의 경우에는 일부는 공동체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사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개인의 소비를 위해서 사용된다. 노동자 자신이 생산 과정을 관리하고, 그렇죠. 이제 자본가가 없어졌으니까 노동자들이 모여서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경영을 하겠죠. 스스로 생산한 것의 일부를 직접 취득한다. 그렇죠. 자기가 생산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이제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노동 과정의 소외나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소외가 사라진다. 생산의 목적이 이제 이윤의 추구가 아니죠. 그죠? 팔기 위해서 무한대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그죠?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거죠. 즉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욕망의 충족을 시키겠죠. 필요한 만큼. 따라서 사회 전 구성원의 능력의 전면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그래서 인간의 상품이 인간의 욕망, 그렇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인간 능력의 전면적인 발전을 가져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